네,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으로 읽는 시사. 지난 시간부터 정보의 분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과거에도 정보, 인지 차원에서 새로운 기계의 발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인류에게 불안감을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원리, 목적, 본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제어를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모든 기계 문명에 얼마나 이로운가는 우리에게 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필터 버블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에게 정보가 걸러져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권력자의 관계하고 이제 비교를 했었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다, 총리다 등등 꼭 회사의 기업체의 사장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정보를 수용을 하고 많은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흔히 비서진들을 통해서 이걸 정보를 걸러서 이제 보고를 하게 이제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좋은 의미로는 괜찮은데 핵심 책임자의 의지와 다르게 다른 사람이 그걸 걸러서, 소위 말해서 비서진에서 이런 정보는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정보는 필요할 것이다, 나의 우리의 지도자가, 그리고 이런 정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걸러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정보가 올라왔는데 그 정보가 비서진 안에 있는 A라고 하는 비서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거는 인간인 이상 내가 이걸 걸러버리고 보고를 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고리 권력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잖아요. 이런 것이 기계 문명의 발달로 해가지고 사회적 의미의 어떤 권력자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도 똑같이 이런 정보 처리의 권력자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포함해서 이제 그런 기계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것을 알아서 이제 걸러서 나에게 제공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어떤 유튜브라든가 카카오 TV,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TV 이런 등등 많은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들 보시죠. 그럴 때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이 그런 성향의 그런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이게 바로 그런 예들이죠. 그러니까는 걸러서 정보가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개인에게도 그 문고리 권력이 생긴다. 문고리 권력의 민주화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고리 권력의 민주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비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된다는 건 좋은 의미로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관리하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 관리하면은 이거는 우리한테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특정 정보 세계 안에, 그리고 특정 정보 가치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주 듣는 말 중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러니까는 아까 문고리 권력이라는 그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앞서 사전에 차단돼서 정보들이 나한테 주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정보만 찾는다는 것이죠. 이미. 그러니까는 내가 모든 정보를 다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볼 시간도 없고 보고 싶은 의지도 없고 보기 싫은 거를 우리가 굳이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하는데 불필요한 거를 내가 보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 필요한 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게 물건 구매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가치의 문제라면은 나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만 보면 되지, 나와 전혀 가치관이 다른 그런 세계를 별로 이렇게 보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가치,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찾는다는 그 획일적인 그런 취사 선택, 그것을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게 맞다고 믿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골라서 찾으니까는 원하는 정보만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원하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되겠죠. 또 그게 이제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것과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서로 주고 계속 돌면서, 그러니까는 내가 그런 가치관을 특정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파악한 기계는 나에게 그런 특정 가치의 정보만, 그런 특정 패턴의 정보만 나에게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나는 그런 성향의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거를 더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면서 이 필터 버블은 그 본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신이 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계 문고리 권력이 더 신이 나서 더 그런 정보를 제공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확증 편향과 필터 버블이 맞물려서 빙빙빙 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정보의 거대한 그 높은 벽 속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문학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그 문화에 대해서도 그것의 처음 동기, 목적, 그다음에 이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모든 정보를 인문학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모든 행위들을 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원리가 무엇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 삶을 살면서 자기의 직업이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좋아하는 취미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만 하고 살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내가 나만의 고유한 패턴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패턴 이외에 다른 데에서는 어떤 무엇이 있길래 내가 나만의 패턴만 유지하면서도 살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해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벽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저 같은 경우 임상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인간이죠. 그런데 제가 살아나가는 방법은 매일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방송이나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먹을 걸 먹고 그다음에 또 잠을 자고 그다음에 다음날 또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이제 삶을 살고 있죠.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거의 그 패턴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삶에 반복되는 패턴을 가능하게 만드는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내가 잠을 잔다는 것이 집을 누군가 지어줬으니까 잠을 자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처음부터 집부터 지었어야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강의를 하다가 방송을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 밥은 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농사를 지었겠죠. 내가 만약에 모든 것을 내 삶의 영위를 위해서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농사부터 지었어야 되죠. 공부하기 전에.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패턴대로도 뱅뱅 돌면서 살죠. 하지만
이 패턴 바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내 패턴만 유지하고 살아도 되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문명이잖아요. 문화고.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내가 집까지 지어서 만들어야 되고 농사까지 지어서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집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집만 지으면 되지 다른 것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농사까지 지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농사만 지으면 되지 농사 짓는 사람도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집까지 본인이 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패턴대로 돌아가면서 살면 되는데 다만 인문학적 인간은 그 바깥에 있는 그 삶의 패턴들을 이해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는 능숙하게 할 줄은 몰라도 이해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적 교육을 우리가 저도 과거에 이제 뜻있는 분들하고 같이 많이 해봤던 것은 뭐였냐면은 나의 집 짓기, 내가 진짜 모든 집을 다 지어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 나의 농사, 내가 평생 내 먹을거리를 농사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농사가 어떻게 된다는 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요리 마찬가지고 될 수 있고 공방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 메커니즘은 한번 본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돼서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업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다 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다만 마찬가지로 내가 집을 지어가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어지는 것을 알 정도의 필요는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른 공부를 그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알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패턴대로 돌아가지만 거대한 벽을 세워놓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정보와 관련돼서도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고 그 자칫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를 둘러싸서 이렇게 높은 벽이 세워질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예들의 경우처럼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혹은 농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벽을 차단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보도 그러니까는 그 높은 벽이 나를 차단시키지 않게 그런 정도의 노력은 인문학적 인간이라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문학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인간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인문학적이어야 되겠죠. 왜? 인문학이 그 인간을 위한 학문이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니까 모든 인간은 다 인문학적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인문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자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가짜 뉴스라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가짜 뉴스.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테크닉이 발전을 하면서 과거에는 거대한 언론 기관에서 생산을 할 수 있었던 방송사에서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그럴싸한 정보들이 한 개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종이로 문서화돼서도 그렇고 그 이미지로 동영상으로 영상화돼서도 그렇고 방송국 이상으로 언론사 이상으로 그럴싸한 그런 정보들을 얼마든지 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세상이 됐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기계 문명 앞에서 공포를 느껴왔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공포를 느껴왔죠. 하지만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일부에서 드렸었고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뭐 이런 말씀도 다 드렸죠. 저는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짜 뉴스를 마음대로 이렇게 생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를 느낄 이유는 없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필터 버블, 그다음에 확증 편향의 그
그 메커니즘 속에서 뱅뱅뱅 돌고 있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난만 많이 했습니다. 아,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런 걸 만들어내나 그런 비난을 주로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작 인문학적 인간이라 하면은 타인이고 자기를 타자화시켜서 아니면 나는 대상이고 가짜뉴스의 대상 다시 말해서 가짜뉴스를 만들면 나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짜뉴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만들어서 나에게 준 거니까는. 그렇죠? 언어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간접 목적어잖아요.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라는 거죠. 대상이라는 거죠. 이 자세도 역시 좋지 못한 자세라는 것이죠.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비난만 했지 왜 그런 가짜뉴스들이 그럼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소비를 누가 하고 있죠?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가짜 뉴스가 이렇게 유해하게 판을 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정보 수용자들로서의 우리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받아들이고 혹은 알고서 받아들이고 아까 확증 편향 같은 경우는 알고 받아들이는 그 경우죠. 가짜 뉴스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게 아니라 지금 각자가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리플렉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그것도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기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분명히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가짜 뉴스인 줄 알면서 자기의 확증 편향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적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를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한 번씩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를 대상으로 그냥 몰아버리고 우리가 정보 수용자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그 주체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확증 편향적 정보 소비에 열중을 하고 그리고 필터 버블을 방치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런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그런 토양을 같이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공범자이거나 적어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벽을 쌓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그럼 내가 벽을 허물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죠. 자기의 패턴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게 전문화 영역이라는 것이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공부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자기 전문 영역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똑같이 반복되는 그 패턴 외에 다른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벽을 허문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되지 필요 없는 정보를 내가 그걸 다 굳이 얻고 있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알란드 보통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익숙한 작가죠. 알란드 보통이 쓴 뉴스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알란드 보통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뉴스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정보들. 그리고 알아서 손해볼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정보를 잠시도 쉴 틈 없이 나에게 계속 준다면 다시 말해 이런 거죠. 우리가 먹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좋은 음식 다 먹으면 좋은 거죠. 근데 한시도 안 쉬고 계속 먹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를 못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뭐를 먹느냐가 아니라 뭐를 소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얻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건 사색이라는 거죠. 생각할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멍 때리기 대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물론 정말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시간도 필요하죠. 그거는 쉬는 시간이고 그런 쉬는 시간 외에도 가만히 정보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사색을 할 시간, 소화를 시킬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다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정보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 가치에 맞는 그런 정보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만이 진리고 세상에는 이거밖에 없다는 것만 그런 생각만 피하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저는 하루의 일과가 공부하는 거고 방송하는 거고 강의하는 거지만 세상이 이것만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모든 인간은 공부를 해야 돼. 위험한 생각이죠. 마찬가지 모든 인간은 운동을 잘해야 돼. 그것도 위험한 생각. 모든 인간은 집을 짓고 살아야 돼. 이건 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의 패턴은 이런 것이고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다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 직업적 관점이 아니라 가치관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가치관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건전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다른 생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은 나의 가치관에 맞는 정보만 얻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벽만 쌓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사색을 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정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계속돼서 왜곡된 정보만 준다면 혹은 어떤 갇힌 어떤 정보만 준다면 편향된 정보만 준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위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나의 문고리 권력들이 그 어느 순간부터 편향된 정보만 나에게 제공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의심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 우리가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그냥 보통 상식적이다 하면은 그건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의심을 할 시간은 우리가 없겠죠. 하지만 뭔가가 특이하다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매체에도 이 정보가 나왔는지 혹은 내가 선호하는 어떤 특정 매체에만 나왔는지 특정 매체에만 나왔다면은 일단은 한 번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 보도니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단독 보도라고 하면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언론인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언론사들이 단독 보도에 그렇게 목을 매고 그러는 거거든요. 단독 보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매체에서도 소개가 됐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잠시 괄호 안에다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모든 매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이 다 그 보도를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신뢰를 주자. 신뢰를 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정보로서 신뢰를 한다는 것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분리를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돼. 그게 곧 진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약간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내 마음속 깊이만 있으면 돼요. 이걸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어떤 그 진리, 나중에 진리와 관계에서도 한번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진리와 어느 정도 이게 가까워지는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신뢰를 준다는 거죠. 여전히 거리를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이거는 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 신뢰감을 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소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이것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몇 가지 정보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또 그 진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거는 이렇게 괄호 안에다 묶어서 잠시 옆으로 보류해두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뉴스의 홍수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짜 뉴스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의 유해한 시대, 정보의 분열의 시대, 하나로 뭔가 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분열이 되는 그런 시대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즘인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인문학적 사색이 필요한가 어떤 사고하는 방법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